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조간 일면 톱 제목들이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핵심 쟁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일면 톱 기사 내용이 분산이 됐습니다. 자, 그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같은 주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기업 규제 3법, 뭐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상당히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행을 한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논의를 할 만큼 했다. 자, 청와대 기업 규제 3법 강행 논의할 만큼 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반기업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법은 찬성을 하죠. 재계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호소를 했지만 수정, 재검토는 없다 이 뜻을 청와대가 밝혔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법안입니다. 그 3억 원 이상 주식 양도세 여기도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추진하고 있다. 자, 이런 그 기사가 있고 한국경제는 경제계 쪽에 초점을 맞췄죠. 들끓는 경제계 이런 입법 독재 없었다. 입법 독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경제계에서 입법 독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재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기업들 일단 호소해도 청와대는 우려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총 손경식 경총회장은 지금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한 200개가 있는데 그 법안 모두 보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톱은 단독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 지금 유럽에서 망명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뒤늦게 알려졌죠. 대사 대리 그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부친이 전 노동당 간부였다. 이것을 중앙일보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연준 전 노동당 검열위원장.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안 보인다. 조성길 전 대사의 부친이 노동당 간부인데 작년 9월부터 안 보인다. 8월 달에 망명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안 보인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조연준은 지난해까지 북한 권력 30위 안에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 작년 8월 인민회의 때는 주석단에 앉아 있었고 이후 북한 모든 매체 보도에서 사라져서 작년 7월 아들 망명 탓에 문책당한 것 같아 그런 겁니다. 시진핑이 방북했을 때도 이 끝에 배석을 했던 인물입니다. 둥근 붉은 원을 그려놨죠. 자, 그런데 이 조연준이 누구냐? 아마 이 사진을 보면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중앙일보 8면에 있는 기사인데 조성길의 아버지 조연준이 자, 이 사진이 그때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당시 그것을 듣고 있던 이명수 그 군 총참모장이 졸고 있었죠. 졸고 있어서 그 뒤에 조연준이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노려보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보도된 뒤에 이 이명수가 숙청됐다는 말이 있었죠. 경질됐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또 사실이 아니다 건재하다는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당시 이 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연준 노동당 검열위원장이 눈총을 주고 있다. 이 기사에 그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질이 됐다. 그런 그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거는 아닌 것을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그 사진의 주인공이 조성길의 부친이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매년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마다 어떤 제대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맹탕이다. 그리고 정책이 아니고 정치 공방만 벌였다. 그런 이야기 매년 하는데 이번에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일면톱을 보시면은 방탄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 근데 이런 기사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만 난무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특히 올해는 이 거대 여당이 출범해서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정인 채택부터 철벽 방어를 해서
추미애 관련 책임 등 제로, 또 이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여기에 관한 정인도 제로, 그 피살된 공무원의 형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형에 대한 정인 채택도 무산됐다. 예, 그래서 맹탕국감이 첫날부터 되고 있다 이런 건데 맹탕국감 중에서도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좀 팩트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동아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받았다. 복에 피격된 공무원이 지금 월북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월북을 시도를 하다가 무슨 빚 이야기도 나오고 월북을 시도를 하다가 사살됐다.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뭐 170시간 만에 애도를 표시를 하면서도 북한 해역으로 간 경위와는 상관없이 애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위는 월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살자 책임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 셈이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문책을 당하고 경질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서욱 장관은 임명된 지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자르지도 못하고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조가 재현됐다.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욱 장관의 말은 이겁니다. 첫날은 자발적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군이 초기에 단순 실종으로만 봐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뭐 이런 논란도 불거지지만 일단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월북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나중에는 어떤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당일 첫날에는 밑에서 보고를 받기로 월북 이야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중앙일보 6면입니다. 그때 한 라인이 없어서 6시간 동안 북쪽에 붙잡혀 있는데 한 라인이 가동이 안 돼서 북한에 다 끌어버려서 우리가 연락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구조를 해달라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변명을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것도 국감에서 밝혀진 건데 군은 국제통신망, 국제상선통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선들끼리 공동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든지 이 상선들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상선들끼리 이게 서로 통신하는 그 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 북의 공무원 인계 요청 안 했다. 이것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라인이 없었다. 근데 나중에는 친선은 그럼 어떻게 교환했느냐? 친선은 비둘기 전수거가 몰고 갔다 왔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루트, 남북 간의 직접 루트 외에도 국제통신망이, 상선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구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서욱 장관, 국방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날 보고를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해서 이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 국제통신망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자, 이것도 상당히 어딘가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깁니다. 북한에서도 이 국제통신망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이 한국 해역으로 왔을 때 구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예 무시를 해버렸다. 자, 그것은 아마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을 둘러싼 미스터리. 처음에 북한 해역에 있다. 6시간 동안 있었는데 3시간 전에 보고받고 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피살이 되고 나서도 무슨 아카펠라 공연을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피살 전후에 그리고 11차례 보고를 했다고 청와대는 뒤늦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차례 보고를 받고 도대체 무슨 지시를 했느냐, 무엇을 조치를 했느냐, 그 흔적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처럼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시간에 대해서. 뭐 관저에서 있었겠죠. 관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심야 시간에 1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뭐 국정원장도 오고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외무장관, 외무장관은 패싱됐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패싱됐습니다. 뭐 통일부 장관 뭐 다 와서 회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 회의를 하는데 그냥 관저에서 잠만 잤다? 좀 상황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은 강경화 안 부르고 이인영은 1시간 지각하고 문 대통령 보이지 않고 엉망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이 피살됐는데 심야 대책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패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시간 늦게 도착,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날의 미스터리입니다. 공무원 피살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화는 2차례 회의에서 모두 배제됐고 이인영은 지각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대통령은 그 당시 동선이 알려져 있지 않다. 긴급회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일 새벽에 회의가 끝나도 즉각 보고되지 않고 아마 대통령이 일어날 때를 기다렸는지 오전 8시 반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관저에 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사태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대통령이 회의를 모르고 참석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오래 출입을 했지만 청와대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국정상황실도 있고 상황실에서 바로 이런 회의가 열리고 하면은 바로 관저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해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관저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되는데 지금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회의를 모르고 참석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방위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고 국방위원회 또 하나 핵심은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이죠. 이 의혹도 곧 다룰 텐데 법무부 국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추미애 사태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직 사업용 현모 씨, 사과하면은 내 고발 안 하겠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추미애 장관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항의위원은 무슨 단독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항의위원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당직 사병의 말이 모두 맞다. 이렇게 하니 항의위원은 바로 사과를 했죠. 바로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도를 있으면 돕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위원은 고소를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는 추미애는 고발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변호인도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것이 당직 사병 쪽의 내용입니다. 당직 사병 쪽에서 고발하겠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것이 서울 동부지검에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동부지검에 하겠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주고 그 전화번호로 군부대 대위와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전부 무혐의 이 결정을 내린 동부지검에 그러면 내가 고발을 하겠다. 명예훼손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봐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추미애 시즌2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조간떡풀이었습니다.